지금 전 세계 군사 위성들이 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레이더망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표적이 분명히 있는데 전파가 아무것도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건 위장이나 코팅이 아닙니다. 전자기파 자체가 굴절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등장한 곳,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거대한 방산 기업도 초강대국의 비밀 실험실도 아닌 한국의 한 대학 연구실에서 단 한 줄의 잉크로 금속을 숨기는 방법이 발견된 것입니다. 고체 대신 유연한 금속, 힘 대신 적응으로 완성된 새로운 강함. 세계 각국이 이 기술을 해독하려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물질의 선언이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금속을 만들어낸 걸까요? 잠깐만요. 댓글에 한국 화이팅이라고 한번 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화이팅! 1991년 걸프전에서 F-117 스텔스기는 전쟁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이라크 레이더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그들은 하늘이 비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있었고 먼저 쐈습니다. 그날 이후 확신했습니다. 보이지 않음은 생존이 아니라 지배라는 것을요. 저는 리처드 맥케인입니다. 미 공군에서 22년간 스텔스 데이터를 분석했고 지금은 나토 방산기술자문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F-22B2, F-35.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텔스 전투기들의 데이터를 제가 다뤘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이 일만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존 그 자체입니다. 하늘은 텅 비어 보이지만 사실은 전파의 그물망입니다. 레이더 1기를 구축하는 데만 1억 달러가 듭니다. 그 눈은 한순간도 감지 않죠.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하며 초당 수천 번 전파를 쏘아냅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간 전파가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는 시간, 그게 0.001초만 지연돼도 레이더는 압니다. 저기 뭔가 있다고요. 그리고 돌아온 신호 하나하나를 분석합니다. 전투기가 반사시킨 전파, 그 신호의 강도가 단 1%만 달라져도 운명이 갈립니다. 보이면 끝입니다. 레이더에 잡힌 전투기는 3분을 버티지 못합니다. 1억 5천만 달러짜리 기체가 빛의 속도로 날아온 미사일에 산산조각 나죠. 조종사는 경고음을 듣는 순간 이미 늦었다는 걸 압니다. 회피? 불가능합니다. 미사일은 마하 4로 날아오고 전투기는 고작 마하 2입니다. 도망칠 수도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저 폭발을 기다릴 뿐이죠. 전파 반사율 1% 차이. 그게 생존을 결정합니다. 생존이 아닙니다. 승패 그 자체죠.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쪽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각국은 스텔스 기술에 미쳤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산다는 단순한 진리 때문이죠. 미국은 F-22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 불리는 기체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기체 한 대 가격만 1억 5천만 달러, 시간당 유지비가 7만 달러입니다. 1시간 날면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 나가는 거죠. 10시간 작전이면 7억 원이 증발합니다. F-35는 조금 나았습니다. 시간당 유지비 3만 6천 달러. 그래도 비쌌습니다. 지나치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전투기는 매번 표면을 재도포해야 했습니다. 스텔스 코팅이 손상되기 때문이죠. 고온, 고속, 진동. 비행 한 번에 코팅은 미세하게 갈라지고 벗겨집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지만 레이더는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 균열 하나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수십 배 키웁니다. 완벽했던 스텔스기가 한순간에 일반 전투기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매번 다시 칠해야 했습니다. 정비 시간만 수백 시간, 비용만 연간 1,000만 달러씩 들어갔죠. 강함의 대가는 언제나 유지비였습니다. 더 강하게 만들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이게 정답일까?
완벽한 스텔스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복잡함을 쌓아 올렸습니다. 고체 RAM 코팅, 두께만 5mm. 전파를 흡수하는 효과는 뛰어났죠.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연료 소모가 12% 증가했고 항속거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작전 반경이 좁아진다는 건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균열. 코팅이 조금만 벗겨져도 탐지 면적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완벽함은 언제나 깨지기 쉬웠습니다.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우리는 그 방향으로만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강도가 아니라 유연함으로 버티는 금속은 없을까? 단단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전파를 이기는 방법은 없을까? 그 물음에 답한 곳이 있었습니다. 한국 카이스트 연구진이었습니다. 김형수 교수와 박상우 교수 연구팀이죠. 그들은 금속의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하려 했습니다. 잉크처럼 부드럽지만 금속처럼 전류가 흐르는 소재. 늘어나도 끊어지지 않고 휘어도 성능이 유지되는 물질. 저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잉크로 스텔스라니. 실험실 장난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읽어 내려가던 중 손이 멈췄습니다. 전기 전도성을 유지한 채 최대 1200% 신축성 확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 기술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었다는 것을요. 카이스트 논문이 제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코웃음이 나왔죠. 액체 금속 복합 잉크로 구현한 신축성 전자 소재. 잉크요? 금속을 잉크로 만든다고요? 30년간 방산 소재를 다뤄온 제게 이건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금속은 단단해야 하죠. 강해야 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그게 금속의 정의였으니까요. 하지만 논문을 펼치는 순간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형수 교수와 박상우 교수. 카이스트 연구팀이 만든 건 상식을 벗어난 물질이었습니다. 갈륨 기반 액체 금속을 초미세 입자로 쪼갰죠. 그리고 유연한 고분자와 섞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어요. 금속이지만 고무처럼 휘었습니다. 늘어나도 전류는 끊기지 않았죠. 최대 1200% 신율. 금속을 12배 늘린다는 겁니까? 강철 막대를 12배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끊어지죠. 산산조각 납니다. 하지만 이 잉크는 달랐습니다. 1200%까지 늘려도 전도율이 99.7% 유지됐어요.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3번 확인했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 잉크는 말랑했죠. 하지만 전류는 단단했습니다. 금속이 고무처럼 숨을 쉬었어요. 제가 알던 물리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조 공정이었죠. 기존 스텔스 코팅은 복잡합니다. 고온 처리, 레이저 증착, 진공 챔버. 수십억 원짜리 장비가 필요하죠. 하지만 LMCP는 달랐어요. 프린터로 인쇄하면 됩니다. 아니면 붓으로 바르고 말리면 끝이죠. 고온도 필요 없고 레이저도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장비, 전부 불필요해요. 설비비가 90% 절감됐습니다. 제조 단가는 100분의 1로 떨어졌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논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곱씹으며요. 비밀은 입자 구조에 있었죠. 잉크가 마르면서 갈륨 입자들이 스스로 연결망을 만들었습니다. 외부 힘없이 자발적으로요. 카이스트는 이 구조를 셀프 신터링 메타 구조라고 명명했죠. 자기소결. 입자들이 스스로 결합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생명체가 세포를 연결하듯 금속 입자들이 스스로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늘어나도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전류가 흐르죠. 입자들이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요. 금속의 유연함과 강함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겼죠. 그들은 공정을 없앴고 효율은 남았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경제적 의미를 따져봐야 했습니다. LMCP 1리터 생산 비용 약 $300. 기존 RAM 도료는 얼마였죠? 리터당 $30,000입니다. 100배 차이예요. 전투기 한 대를 코팅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00에서 $100,000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유지비는 어떻습니까? 기존 코팅은 임무마다 제도포가 필요하죠. 연간 유지비만 $10,000입니다. 하지만 LMCP는 유연하니까 갈라지지 않아요. 유지비가 70% 절감됩니다. 전투기 한 대당 연간 $750만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10대면 $7,500만, 100대면 $7억 5천만 달러죠. 한국 공군 전투기가 약 400대입니다. 만약 전부 이 기술을 적용한다면 연간 $30억, 한화로 약 4조 원을 절약하는 거예요.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죠. $300짜리 잉크가 1,000억 원짜리 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는 논문을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방산공학의 원칙이 흔들렸죠. 강해야 한다. 단단해야 한다. 복잡해야 완벽하다. 카이스트는 그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부드러워도 강했어요. 단순해도 완벽했죠. 금속이 잉크가 되는 순간 세상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실험실 연구가 아니라는 것을요. 산업의 판도를 바꿀 혁명이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LMCP 잉크를 고무 기판 위에 인쇄했죠. 그리고 만들어진 게 신축성 메타물질 흡수체였습니다. 이름부터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원리는 단순했습니다. 소재를 당기면 전파 흡수 주파수가 바뀌어요. 줄이면 또 바뀝니다. 물리적으로 변형시키는 것만으로 전파 특성이 조절된다는 겁니까? 저는 실험 영상을 봤습니다. 연구원이 고무판을 잡아당겼죠. 그 순간 레이더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줄이자 신호가 다시 나타났어요. 늘릴수록 전파가 사라졌습니다. 제어 장치는 어디 있습니까? 컴퓨터는요? 센서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당기고 줄이는 것만으로 작동했습니다. 금속이 움직였죠. 그리고 전파가 반응했습니다. 이건 코팅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물질이었습니다. 기존 스텔스 기술은 고정돼 있죠. 특정 주파수에만 최적화돼 있습니다. 적군이 다른 주파수 레이더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들켜요. 그래서 각국은 다중 주파수 대응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제어 장치, 수십 개의 센서, 능동형 안테나. 무겁고 비싸고 고장나기 쉬웠죠. 하지만 카이스트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물질 자체가 변형되며 주파수에 적응해요. 늘어나면 파장이 길어지고 줄어들면 짧아지죠. 물리적 변화가 곧 전자기적 변화였습니다. 복잡한 제어 장치 없이 적응 스텔스가 구현됐어요. 금속이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놀랐죠. 저는 신뢰성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기존 금속 소재는 휘면 끊어져요. 전선을 계속 구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끊어지죠. 금속 피로 파괴입니다. 하지만 LMCP는 달랐어요. 500% 변형에서도 전류 흐름이 유지됐습니다. 5배로 늘려도 LED가 작동했죠. 연구팀은 1만 번 반복 시험을 했습니다. 늘렸다 줄였다. 또 늘렸다 줄였다. 1만 번 반복했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고장률 0.1% 미만입니다. 1000개 중 999개가 정상 작동한다는 뜻이죠. 이건 실험실 데이터가 아닙니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신뢰성이에요. 늘릴수록 완벽해지는 금속. 카이스트가 그걸 해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즉각적이었죠. 스텔스 유지비가 70% 절감됩니다. 기존 코팅은 갈라지니까 계속 교체해야 하지만 LMCP는 유연하니까 손상이 없어요. 항속거리는 7% 향상됩니다.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연료 소모가 줄어들죠.
전투기 한 대 기준으로 연간 750만 달러 절약. 100대면 7억 5천만 달러입니다. 숫자가 현실이 됐어요. 저는 설계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기존 능동형 스텔스 시스템은 복잡하죠. 펌프, 밸브, 제어 장치, 센서. 부품만 수백 개입니다. 부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도 많아져요. 하나만 망가져도 전체 시스템이 멈춥니다. 하지만 LMCP는 달랐죠. 펌프도 없고, 밸브도 없고, 제어 장치도 없습니다. 부품이 없으니 고장도 없어요. 단순함의 전략이었습니다. 카이스트는 복잡함을 단순으로 바꿨죠. 그리고 신뢰성은 올라갔습니다. 강함의 정의가 바뀐 겁니까? 단단한 게 강한 게 아니었어요. 부드러운 게 강했습니다. 유연함이 곧 생존이었죠. 저는 응용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전투기만이 아니었어요. 정찰 로봇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봇이 움직이며 몸을 구부려도 스텔스 성능이 유지됩니다. 레이더에 안 잡히는 로봇. 적진 깊숙이 침투해도 탐지되지 않는 병기죠. 자율주행차는 어떻습니까? 범퍼에 이 소재를 바르면 레이더 흡수 범퍼가 돼요. 사고 방지용 레이더 간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장 규모만 15조 원이죠. 웨어러블 기기도 가능합니다. 병사의 전투복에 LMCP를 인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가 전파 차폐막이 돼요. 움직여도 구부려도 성능이 유지됩니다. 적용 시장 규모를 계산했죠. 전투기 시장 45조 원, 로봇 시장 30조 원, 자율주행차 레이더 소재 15조 원, 육지통신 안테나 소재 12조 원, 건축 전자차폐 소재 8조 원, 웨어러블 기기 10조 원, 합계 120조 원이 넘습니다. LMCP는 이제 기술이 아니라 플랫폼이었어요. 전쟁의 기술이 산업의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카이스트는 실험실에서 출발했지만 세계 시장을 향하고 있었죠. 저는 논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금속이 유연해지는 순간 기술은 생명을 닮았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유연함이 강하다는 철학. 부드러움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진리였죠. 카이스트는 강도를 높인 게 아니라 개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산업을 바꾸고 있었어요. 이건 한 나라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방향이었죠.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논문을 읽고 나서 저는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 봤습니까? 그들은 코웃음을 쳤죠. 유연한 금속이라니 불가능합니다. 금속은 휘면 끊어지는 겁니다. 강도와 유연성은 양립할 수 없어요. 이건 방산공학의 오랜 공식이었습니다. 단단해야 강하고 부드러우면 약하다. 30년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진리였죠. 하지만 카이스트가 공개한 자료는 그 공식을 부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의심을 품은 채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카이스트 연구팀이 공개한 실험 데이터를 다운로드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죠. 수천 개의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율 0%에서 시작해서 200%, 400%, 600%, 1200%까지 각 구간마다 전도율, 저항값, 변형률이 기록돼 있었어요. 저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가로축은 신율, 세로축은 전도율. 정상적인 금속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곡선이 급격히 떨어져야 합니다. 늘어날수록 전류가 약해지니까요. 하지만 LMCP의 곡선은 달랐습니다. 거의 수평이었어요. 0%에서 1200%까지 전도율이 99.7%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래프만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곡선은 처음이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물리학 교과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금속의 전도성은 원자 배열에서 나옵니다. 배열이 흐트러지면 전류가 끊기죠. 그런데 1200% 늘렸는데도 전도율이 유지된다. 원자 배열이 유지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배열이 무너져도
전류가 흐르는 다른 경로가 있다는 건가요? 저는 논문의 구조 분석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셀프 신터링 메타 구조. 입자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다고 했죠. 한 길이 끊어져도 다른 길이 열린다. 마치 도시의 도로망처럼요. 한 도로가 막혀도 우회로가 있으니까 차는 계속 흐릅니다. LMCP는 그런 구조였어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경로가 수천 개, 수만 개 존재했습니다. 곡선이 이론 밖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제가 알던 물리학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정해야 했죠. 이번엔 내가 틀렸습니다. 다음은 항복률 데이터였습니다. 금속을 늘리면 언젠가 항복점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원래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 지점이죠. 일반 금속은 510% 신율에서 항복합니다. 그런데 LMCP는 어떻습니까? 500%까지 늘려도 항복하지 않았어요.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고무처럼요. 하지만 고무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LMCP는 전류가 흐르면서도 고무처럼 복원됐어요. 전기 저항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0% 상태에서 저항값 1옴, 1200% 늘렸을 때 1.03옴, 3% 증가했을 뿐입니다. 기존 금속 공식이 맞지 않았어요. 이 소재는 제가 아는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물질이었죠. 저는 계산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현실적 파급 효과를 따져봐야 했어요. 기존 스텔스 코팅 유지비 연간 $10,000,000. LMCP 적용 시 유지비는 얼마나 될까요? 코팅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제도포 빈도가 줄어듭니다. 70% 절감. $300,000,00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전투기 한 대당 $700,000,000를 아끼는 거죠. 10대면 $7,000,000, 100대면 $7억 한국이 만약 이 기술을 수출한다면 전투기 100대 계약 기준으로 $7억 비용 우위.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에요. $700,000,000의 격차. 데이터가 이겼습니다. 제 편견이 아니라 숫자가 진실이었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다르파에서 LMCP 재현을 시도했다고 하더군요. 갈륨 액체 금속을 구하고 고분자를 섞고 인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패했어요. 신율 400%에서 전도율이 50%로 떨어졌습니다. 카이스트는 1200%에서 99.7%를 유지했는데 말이죠. 유럽의 한방산 연구소도 시도했습니다. 역시 실패. 600% 신율에서 전류가 끊어졌어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논문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재현 시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연 금속 구조 재현 실패. 동일한 신율을 구현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카이스트만 성공했어요. 왜 그럴까요? 공정의 비밀이 있는 겁니까? 입자 크기 조절의 노하우. 아니면 소결 온도의 미세한 차이. 논문에는 다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재현하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노하우의 영역이었죠. 카이스트는 실험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말했어요. 그 결과는 전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문 인용률이 급등했죠. 발표 6개월 만에 100회 인용. 국제학술지 스몰이 표지 논문으로 선정했습니다. 표지에는 LMCP 소재가 늘어나는 이미지가 실렸어요. 차세대 전자 소재. 이제 스텔스만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전자공학 전체의 판도를 바꿀 혁신이었죠. 저는 논문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한 줄의 데이터가 4천억 달러짜리 산업 논리를 바꿨습니다. 방산공학 30년 경력에 제 확신도 무너뜨렸죠. 유연하면 약하다는 공식은 틀렸습니다. 유연해도 강할 수 있어요. 아니, 유연하기 때문에 더 강했습니다. 카이스트는 물리학을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논리를 바꿨어요. 강함의 정의 자체를 다시 썼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죠.
카이스트의 잉크는 더 이상 실험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산업 현장으로 나왔어요. 첫 번째 적용 분야는 정찰 로봇이었습니다. 저는 시제품 영상을 봤죠. 사족 보행 로봇이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표면은 매끄럽고 움직임은 유연했어요. 그런데 레이더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로봇이라니. LMCP를 로봇 외피에 도포한 겁니다. 고무처럼 휘지만 금속처럼 전류가 흘렀죠. 로봇이 몸을 구부려도 다리를 접어도 스텔스 성능이 유지됐습니다. 기존 금속 외피는 어땠습니까? 무거웠어요. 로봇 전체 무게의 30%가 외피였습니다. 배터리 소모가 컸죠. 하지만 LMCP는 달랐습니다. 무게가 70% 감소했어요. 에너지 효율은 2.3배 상승했습니다. 같은 배터리로 3시간 작동하던 로봇이 7시간을 버텼죠. 움직이는 그림자. 전장에서 보이지 않는 병기였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도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요. 정보 수집, 목표 확인, 심지어 공격까지 가능했습니다. 금속이 피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혁신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웨어러블 전투복이었습니다. 병사의 전투복 전체에 LMCP를 인쇄한 겁니까? 맞습니다. 천 소재 위에 잉크를 프린트하듯 도포했어요. 마르면 전도성 코팅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코팅이 전파 차폐막 역할을 했죠. 병사가 움직이면 옷도 같이 움직입니다. 400% 변형이 일상적이에요. 팔을 들고 몸을 숙이고 달리면서 자세가 끊임없이 바뀝니다. 하지만 성능 유지율은 95%였습니다. 이 기술은 인간의 몸 위에서 작동했습니다.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에서 증명된 기술이었죠. 기존 전투복은 어땠습니까? 전자파 차폐 기능이 있는 옷은 무거웠어요. 금속 섬유를 짜 넣으니까요. 단가도 비쌌습니다. 한 벌에 $5,000. 하지만 LMCP 전투복은 달랐습니다. 단가가 40% 낮아졌어요. 한 벌에 $3,000. 효율은 2배 높아졌습니다. 병사 1명당 장비 비용 $2,000 절감. 1,000명이면 $200만. 병사의 몸이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생명을 지켰어요. 저는 민간 적용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전쟁의 기술이 일상으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차량 앞뒤 범퍼에 LMCP를 도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더 흡수 범퍼가 됩니다. 다른 차량의 레이더 신호 간섭을 줄여주죠. 사고 방지 성능이 향상돼요. 시장 규모는 15조 원입니다. 육지 통신은 어떻습니까? 안테나 소재로 LMCP를 쓰면 유연한 안테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안테나를 인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접어도 구부려도 신호가 끊기지 않아요. 시장 규모 12조 원. 건축 분야도 있습니다. 전자파 차폐가 필요한 특수시설. 병원, 연구소, 데이터 센터. 벽면에 LMCP를 도포하면 전파 차단이 가능해요. 기존 금속 시트보다 시공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시장 규모 8조 원이죠. 전쟁의 기술이 산업의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스텔스가 더 이상 군사 기밀이 아니었어요. 일상의 기술이 됐습니다. 저는 특허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카이스트가 출원한 LMCP 관련 특허가 24건. 핵심 특허만 8건이었어요. 액체 금속 복합화 공정, 신축성 메타 구조 설계, 다층 인쇄 기술, 주파수 가변 흡수체. 각 특허마다 기술 이전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 3곳, 미국 전자소재 기업 5곳, 일본 자동차 부품사 4곳, 중국 통신장비 업체 7곳. 기술 이전료 규모를 계산했죠. 건당 평균 $1,500만. 20건 계약 기준으로 $3억. 한화로 약 4천억 원이에요. 카이스트는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익기관이 됐어요. 논문 한 편이 국가 자산이 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미국 기술만 믿어왔습니다.
F-22, F-35, B-2 모두 미국이 만든 스텔스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 카이스트가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강함이 아니라 유연함으로,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으로요. 이제 스텔스는 산업입니다. 군사 기술이 민간 기술이 됐죠. 전장의 병기가 일상의 소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이건 국가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이 진화하는 과정이었죠. 금속이 부드러워지는 순간 인류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카이스트의 잉크 한 방울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실험실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라요. 저는 실전 조건 테스트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주저없이 보내줬죠. 첫 번째 테스트는 고온이었습니다. 섭씨 100도. 전투기 엔진 근처 온도예요. LMCP 시편을 100도 환경에 72시간 노출시켰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도율 변화 1.8%.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기존 전자 소재는 20% 이상 떨어집니다. 접착력이 약해지고 코팅이 벗겨지죠. 하지만 LMCP는 견뎠습니다. 두 번째는 극한 한랭이었습니다. 영하 40도. 고고도 비행 환경이에요. 시편을 영하 40도에 48시간 노출했습니다. 금속은 어떻게 됩니까? 수축하고 갈라지고 끊어집니다. 하지만 LMCP는 달랐어요. 전도율 변화 2.1%. 성능이 거의 유지됐습니다. 100도에서도 영하 40도에서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고습도였습니다. 습도 90%, 온도 60도. 열대 기후 조건이죠. 금속은 습기에 약합니다. 산화되고 부식되고 전도율이 떨어져요. 96시간 노출 테스트. 결과는 전도율 변화 1.5% 미만. 표면에 산화막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강함이 아닌 유연함으로 세상을 설계한 첫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따로 있었어요. 장기 내구성 테스트. 1년간 실외 노출. 햇빛, 비, 바람, 눈. 모든 환경 변화에 시편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기존 코팅은 6개월이면 성능이 50% 떨어져요. 1년이면 재도포가 필수죠. 하지만 LMCP는 어땠습니까? 1년 후 성능 유지율 98%.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 실전 데이터였어요. 카이스트는 단단함을 버리고 신뢰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양산성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성공해도 대량 생산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에요. 저는 양산 테스트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대면적 인쇄 시험. 1m x 1m 크기를 연속으로 인쇄했죠. 100장을 찍었습니다. 불량률은 얼마였을까요? 1.2%. 100장 중 98장이 합격품이었어요. 산업화 기준이 뭡니까? 불량률 3% 미만. 카이스트는 그 기준을 훨씬 밑돌았습니다. 롤투롤 공정까지 구축했어요. 인쇄기처럼 연속으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1제곱미터당 생산 단가 25달러. 기존 전자재료는 120달러였습니다. 80% 절감이에요. 대량 생산의 문턱이 열렸습니다. 양산의 벽이 무너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기술이 아니라 산업이 됐어요. 국제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 DARPA가 평가 보고서를 냈죠. 방산소재 시장의 게임 체인저. 중국 국방과학원도 움직였습니다. 차세대 스텔스 표준 기술. 유럽 NATO는 어땠습니까? 기술 표준 항목에 KAIST 구조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한 대학의 기술이 국제 표준이 된 겁니다. 세계가 카이스트를 추적했어요. 글로벌 시장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방산소재 시장만 120조 원. 전자소재 시장 180조 원. 합계 300조 원 이상이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산업구조 재편이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저는 강도를 믿었습니다. 단단해야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F-22의 티타늄 합금, B-2의 복합 재료, 모두 강도를 높이는 방향이었죠. 하지만 카이스트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연함으로 세상을 바꿨어요. 금속이 부드러워지는 순간 기술은 인간을 닮았습니다. 딱딱한 강철은 부러지지만 유연한 금속은 버팁니다. 강함의 정의가 바뀐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물리학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중얼거렸죠. 그들은 강철을 부드럽게 만들어 인류를 바꿨다. 카이스트는 소재를 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설계했어요. 강철의 시대가 끝나고 잉크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었습니다. 학술지 스몰의 표지가 공개됐습니다. 파란색 배경에 늘어나는 금속 소재. 그 위에 카이스트 김형수 박상우 교수팀의 이름이 선명했죠. 표지 논문. 학계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연구라는 인정입니다. 수천 편의 논문 중 단 하나만 선택되어 카이스트가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논문 한 편이 세 나라의 전략을 바꿨습니다. 발표 후 6개월. 인용 횟수가 폭발했어요. 처음엔 50회, 3개월 뒤 120회, 6개월 뒤 180회. 인용지수 상위 1%에 진입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 논문을 참고한다는 뜻이죠. 새로운 연구의 기준점이 된 겁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참고 문헌으로 인용했어요. 기술 가치 평가도 나왔습니다. 논문 발표 전 카이스트 LMCP 기술 가치 5천억 원. 논문 발표 후 3조 5천억 원. 논문 한 편으로 3조 원이 상승했어요. 표지에 오른 잉크, 세계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움직였죠. 첫 번째 반응은 미국이었습니다. DARPA,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미국 방산기술의 심장이에요. RAM 소재 연구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연간 15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12억 달러 삭감이죠. 왜 그랬을까요? 기존 방식으론 카이스트를 따라잡을 수 없다. 보고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산을 줄이고 방향을 바꿨어요. 유연 소재 연구로 전환한 겁니다. 한 논문이 세 나라의 예산을 흔들었습니다. 중국은 어땠습니까? 국방과학원이 비상 태스크포스를 꾸렸죠. LMCP 재현 프로젝트. 6개월간 시도했습니다. 갈륨 입자 크기, 고분자 혼합 비율, 소결 온도. 논문에 나온 모든 조건을 따라했어요. 결과는 유연 금속 구조 재현 실패. 신율 800%에서 전도율이 60%로 떨어졌습니다. 카이스트는 1200%에서 99.7%를 유지했는데 말이죠. 중국도 실패했습니다. 유럽은 달랐어요. NATO 방산기술자문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안건은 단 하나. 카이스트 LMCP를 NATO 표준에 포함할 것인가? 토론이 길었습니다. 독일 대표는 신중론을 폈어요.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 프랑스 대표는 찬성했죠. 이미 충분히 검증됐습니다. 영국 대표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재현 실패율 100%. 카이스트만 성공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압도적 다수. NATO 기술 표준 항목에 KAIST 구조체 추가. 한 대학의 기술이 국제군사동맹의 표준이 됐어요. 카이스트의 잉크가 방산의 문법을 다시 썼습니다. 산업계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한국 방산 소재 기업들의 상담 요청이 쏟아졌죠. 유럽 방산 기업 8곳, 중동 국방부 5곳, 동남아 무기 구매 대행사 12곳, 수출 상담액을 집계했습니다. 20조 원을 돌파했어요. 이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방산 소재 수출국 5위에서 2위로 올라섭니다. 소재 신뢰도 평가도 바뀌었죠.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발표된 순위. 한국 소재 기술 신뢰도 세계 5위에서 2위로 상승. 미국 다음이에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기술 이전 협약도 폭발했습니다. 40건. 협약 규모만 5천억 원. 로열티 수익은 어떻습니까? 연간 6천억 원 이상 예상돼요. 이젠 연구가 아니라 국가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떠나고 불이 꺼진 공간. 창밖으로 런던 야경이 보였죠. 30년간 저는 미국의 기술만 믿었습니다. F-117, F-22, B-2. 모두 미국이 만든 전설이었어요. 워싱턴이 스텔스의 본고장이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스텔스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을요. 워싱턴에서 대전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요. 저는 인정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카이스트는 미국을 따라잡은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강도 경쟁에서 벗어나 유연함을 선택했죠. 복잡함을 버리고 단순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어요. 세계가 인정했으니까요. 논문 인용, 예산 삭감, 표준 채택, 수출 계약.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카이스트가 이겼다고요. 아니,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스텔스의 미래는 강철이 아니라 잉크로 쓰인다. 그 잉크는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30년 경력에 제가 인정합니다. 이제 스텔스의 본고장은 워싱턴이 아니라 대전입니다. 기술의 철학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30년간 방산공학은 한 방향으로만 달렸어요.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더 복잡하게. F-22는 티타늄 합금으로 강도를 높였습니다. B-2는 복합 재료로 무게를 줄였죠. F-35는 능동형 스텔스로 복잡함을 극대화했어요. 모두 같은 논리였습니다. 강해야 산다. 하지만 카이스트는 질문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들은 반대로 갔어요. 강도보다 유연함, 복잡함보다 단순함. LMCP는 적응하는 금속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스텔스란 뭡니까? 숨는 기술이 아니에요. 상황에 맞춰 변형되는 기술입니다. 적이 X밴드 레이더를 쓰면 소재를 늘려서 대응합니다. S밴드로 바꾸면 소재를 줄여서 적응하죠. 제어 장치도 센서도 필요 없어요. 금속이 스스로 반응합니다. 부드러움이 강했습니다. 그것이 혁명이었어요. 강함의 개념이 뒤집혔습니다. 경제적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LMCP 기반 글로벌 시장 규모를 산출했죠. 방산 소재 120조 원, 전자 소재 180조 원, 자동차 부품 50조 원, 합계 350조 원입니다. 한 대학의 잉크가 350조 원의 시장을 움직였어요. 기술 로열티 수익은 어떻습니까? 특허 24건, 평균 라이선스 비율 3%. 350조 원의 3%면 10조 원. 연간 로열티 수익 6조 원 이상 예상됩니다. 카이스트의 연구실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 방산 수출액 전망도 나왔습니다. 2024년 170억 달러. LMCP 기술 적용 시 250억 달러 돌파 예상. 80억 달러 증가해요. 한화로 약 10조 원입니다. 잉크 한 방울이 세계 경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경제가 아니었어요. 인류적 가치였습니다. 금속이 움직이고 기술이 생명을 닮았습니다. 딱딱한 강철은 부러지지만 유연한 금속은 버텨요. 이건 단순한 물성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의 전환이었죠. 강해야 산다에서 적응해야 산다로. 스텔스는 이제 전쟁의 도구가 아니에요. 인류 생존 기술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재난 구조 로봇이 LMCP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진 건물 속에서도 레이더에 잡혀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는 어떻습니까?
전자파 차폐가 필요한 수술실에서 유연한 차폐막으로 쓸 수 있어요. 우주복도 가능합니다. 우주방사선 차폐 소재로 활용할 수 있죠. 카이스트는 강철을 부드럽게 만들어 인류를 이롭게 했습니다. 이건 전쟁의 기술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였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빈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죠. 30년간 전쟁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F-117의 레이더 반사 데이터, F-22의 RCS 수치, B-2의 코팅 손상률, 수만 개의 그래프를 봤어요. 하지만 그 어떤 수치도 오늘의 이 변화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금속이 숨을 쉬고 잉크가 생각을 한다. 그 단순함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저는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나는 전쟁의 데이터를 믿었다. 그러나 한국은 인간의 감각을 믿었다. 데이터는 강함을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유연함을 선택했습니다. 데이터는 복잡함을 요구했죠. 하지만 한국은 단순함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습니다. 강철이 아닌 잉크로 세상을 설계한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강함은 이제 무게가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승리는 이제 강도가 아니라 적응력이에요. 카이스트는 기술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다시 설계했어요. 이건 혁명이 아니라 진화였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의 전장은 카이스트의 잉크로 그려질 것입니다. F-22는 역사가 됐어요. F-35는 과거가 됐습니다. 미래는 LMCP입니다. 강철의 시대가 끝났고 잉크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어요.